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점쟁입니다. 역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영리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김정은이는 참살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중동 지역에 얼마 전에 사우디가 폭격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거를 사우디에서는 북한에서 보는 드론이 이란을 통해서 예멘에 갔다고 보는 겁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규제 때문에 돈에 쪼들려가지고 소형 미사일을 이란에 지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의 소형 무기가 거기에 수출이 되면 이스라엘이 직격탄을 당하는 위험에 놓여집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자기네들을 위협하는 무기를 수출하는 김정은이를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김정은을 참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예언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북미 핵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겉으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타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게 역학이에요. 그 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트럼프는 김정은을 볼 때 내년에 죽을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들었을 사람과의 대화를 위한 준비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든다면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돼서 들어섰을 경우에 지금부터 화해 무드를 조성해놔야만 서막이 되어서 김여정과 핵협상이 되는 겁니다. 김정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핵포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사람은 핵에 미친 미치광이에요. 그 미치광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트럼프가 핵협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본질을 모르고 문재인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무능하고 사태 파악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끈다고 합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오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고 조짐이 나타나요. 방구가 많으면 똥이 나오듯이 그 징조를 보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현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국민 여론이 민심은 천심이죠. 따라해보세요. 민심은 천심이다. 지금 온 천하 국민 대다수가 조국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 징조를 외면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무능합니까? 안 합니까? 사태 파악을 못해요. 사태 파악을 못해.
그런 사태 파악을 못하면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문재인은 내년에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몰락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복권되고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정현호 박사 TV를 클릭하면 사주를 풀어서 그렇게 예언해 놓은 걸 오늘 한번 저녁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박사 TV 그렇게 예언했어요. 제가 석방될 것도 예언했습니다. 지금 석방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견지능을 가져야 돼요. 나라가 백년대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4차 산업의 변화의 시대가 엄청나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일본이라든지 선진 각국은 4차 산업에 대비해서 모든 교육정책 프로그램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무식한 사람에게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쓸모없는 교육을 받으면은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모든 학과를 다 폐지해 버렸어요. 변호사, 약사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앞으로는 예측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통신부의 규제에 묶여서 더 나가지 못하는데 그거를 간신히 풀고 나니까 복지부에 또 묶였어요. 규제에. 이런 규제 천국인데도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할 이 정부가 규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장관 중심으로만 해야 되는데 장관의 중심을 하기는커녕 청와대 좌파 세력들의 무식한 운동권 출신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나라를 다스리니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첫 부처에서 머리 좋은 관료들이 장관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정책을 짜서 올리면은 좌파 세력들이 그거를 전부 부결시켜버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나 머리를 써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개발해봐야 청와대 눈치만 봐야 되죠. 청와대 지시만 기다리게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무사 안일하고 적당주의에 빠지죠. 정부의 관료가 무정부 상태로 가면은 나라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네들은 지금 과거의 패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옛날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러시아, 중국이 경제가 파탄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사람네들이 40년 전에 골동품 심판받고 나라 가난하게 만든 이 정책을 이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사회주의자로서
헌법이 테두리 내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한 겁니다. 공산주의를 임명한 사람은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본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뭉쳐있고 공산주의의 얘기를 듣고 공산주의자의 정책과 이념을 실천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경제 정책 자체가 사회주의 정책의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안정 속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수술에 해당이 돼요.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노인인가 젊은 사람인가 병에 대한 경력이 있는가 여러 가지 정황과 진찰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정치는 작은 엷은 생선을 삶아 먹듯이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생선의 열을 너무 가하면은 다 타버리고 너무 열을 가하지 않으려면 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선거에서 표만 요리한 득표를 위해서 마구잡이 서민을 위한다는 위선적인 자세로 이 나라의 국전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국전을 농단했다고 하는 이 사람네들은 국정을 파탄시키고 있는 나라를 망국의 길로 가고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안보적, 외교적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한미일이 공동연맹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나 북한과 러시아를 방어하는 그 전략이 국가의 전략이고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친밀하게 지내는 문재인은 중국 세력에 빌붙으려고 하는 친중국 종북 세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 관료들이 알고 트럼프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뭐냐면 지소미아의 파기입니다. 바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의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대중국 제방어 전략의 기본이 되는 한미일 동맹의 기초가 되는 건데, 기초가 되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한미일의 동맹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국 정부는 문재인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네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이 트럼프와 회담을 하는데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문재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은 철부지가 돼서 압니까 모릅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사태 파기한대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지금 총체적 난국의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 대다수가 국가 파탄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가택 수색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문재인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이 나라가 위기가 아니고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이 나라의 잘못된 걸 바로잡고 독재 정권과 자경으로 흘러가는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는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애국자고 여러분은 우리 자손 후손에게 조상이 되는 훌륭한 조상이 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명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파탄되고 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가계부채,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 사람네들은 서민을 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마다 경제를 파탄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노자의 말대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또 임대주택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어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 사람네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년짜리를 4년짜리로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집값을 미리 오르게 되고 여러가지 전세나는 더 전세값을 폭등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그것이 파급해서 파동을 일으켜서 이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좌파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만든 이런 무식한 사람들의 정책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미국의 시각에서 항상 모든 것을 내려다봐야 됩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일본은 감기가 걸립니다. 미국에서 휘파람을 한 번 보면 세계가 흔들거려요. 2020 내년에 2020년은 미국의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지금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도산 IMF 같은 위기 파탄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가계부채는 말도 못하고 이미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는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것도 모르고 이런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과 가깝게 지내고 미국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지정신입니까? 지금 현재의 사태를 가만히 보십시오. 징조와 조짐을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태극기 집회가 씨앗이 되고 우리가 이 기초가 돼가지고 10월 3일 날 전국적인 광화문 청와대 행진 대국민 총궐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징조와 조짐은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50년 정권 이런 얘기 운운하고 합니다만 이 사람네들이 사태 파악을 못해요.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되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보수 우파 사람들이 한 50%는 있습니다. 50%가 보수 우파에 50%가 있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정치 해봤기 때문에 상황과 사태를 알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대거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몰락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합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가 위기를 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도 이 어려운 국내의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무능한 문재인 때문에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으니 저는 저녁에 잘 때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현주 같은 보수파의 국회의원이 여자가 머리를 깎는 등 이런 애국적인 행동,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이런 태극기 집회의 열성적인 애국적인 이런 우리의 행동하는 양심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위해서 총궐기합시다. 우리는 지금 전원이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를 형무소에 보냈습니다. 삼성그룹이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인류 기업이고 그 계열회사 직원하며 한국에 수출을 해서 반도체 수출을 해서 이 나라의 경제의 기초가 됩니다. 뿌리가 돼요. 삼성이 망하면 이 나라가 그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봅니까? 이런 대기업의 이재용 경영자를 형무소에 집어넣으면은 선장 없는 배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 나라의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는 이재용 부회장을 형무소에 보내는 이 나라의 이 정권이 경제를 막지는 정권입니까? 살리는 정권입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씨가 형무소에 가면은 기업하는 사장들이 이 정권을 믿고 여기에서 기업 활동하는데 의욕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이 사람네들이 의욕을 갖지 않고 투자를 안 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채용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연쇄적으로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파탄으로 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차마 제가 예를 열거하지 아니해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실험해서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한다는 것이 이미 심판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를 가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좌파 정권을 몰락시킵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안정 속에 개혁을 하는 창조적인 정당이 바로 보수정당인 겁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개혁 속에서 창조적으로 시대의 선견지명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우파 속의 진보라고 하는 조원진 우리 당대표 홍문종 공동대표에게 열렬한 지지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박세우 최고위원 사무총장은 사명감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조직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노력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는 제가 예언한 내년에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내다보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총공일기를 멈추지 말고 총진군합시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되시는 순간부터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온 국민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는 국군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을 예언하면서 저희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